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미 연합훈련 부분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도 하고 저런 훈련도 하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모니터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투기가 날고 뭐 이런 또 포사격을 했다. 이게 훈련이든 뭐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김정은이가 더 노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기는 한데 다행히도 동맹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보내고 또 몸소 행동을 보이고 하는 것이 조금 안심이 되실 겁니다. 지난 10월 27일 미국에서 NPR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마음에 사실은 쏙 드는 그런 말이 이거였습니다. 김정은이가 한국이나 일본을 핵으로 공격을 하면은 그러면 김정은 너는 그 북한 정권은 아주 끝장이 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그 보고서에 있었다.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는다 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의미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그 볼튼 씨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또 비질런트 스톰 훈련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무력으로 과시를 하고 있다, 겁을 주고 있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에는 실제로 전투기가 날고 하는 이런 훈련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이게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라고 하는 것인데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뉴스 나온 걸 보면은 우리 국군이 F-35A, F-15K 이런 전투기가 140여 대, 그 다음에 미군 쪽에서 F-35B 전투기를 비롯해서 한 100여 대, 이렇게 같이 대규모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 F-35B라는 것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게 처음 전개되는 것이라고 하고, EA-18, 이 전자전기, 이게 그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는 그런 것도 이번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훈련, 그리고 또 보면은 주요 전력이 그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고 있다. 물론 이게 한국이 아니고 일본까지밖에 안 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MQ-9이라고 해서 그 MQ-9 리퍼, 이게 이제 하늘의 암살자다 이렇게 알려진 그 닉네임이 있는, 이게 최근 일본에 배치가 됐고, 그 다음에 미국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가 또 일본 요코스카항에 전개가 됐다. 이제 일본 땅까지 와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이 이제 무기를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토마호크 미사일 추가 구입 요구를 지금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고 바로 10월 31일자로 이게 이제 한미일 이렇게 그 집단 안보 체제로 가다가 여기에 호주가 들어가죠. 이제는 한미일호.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국을 제일 앞에 두는데 이렇게 이제 그 네 나라가 같이 이쪽 지역을 이제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 그 최북단에다가 미국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 전략 폭격기 6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호주에 배치하는 것은 거기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그것을 견제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죠. 미국이 밝힌 것은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도 포함해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그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그 일련의 행위, 그 방위태세 강화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무서운 적이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적은 러시아입니다. 아주 위험한 지금 전쟁을 막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분명하고도 막강한 적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제휴해서 손을 잡고 이 자유세계를 공격해 오는 과정에서 거기에 북한이 분명히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북한을 거기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주요 관심사 관리해야 될 대상인 게 맞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그 전략자산 전개며 훈련을 계속 하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아마 우리 국민 열의 7, 8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 중간선거 때문이다. 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우선이니까 또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미국 쪽에서 전문가들 분석은 이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선거에 좀 불리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북한이 대형 도발이라도 일으키면 그 중간선거 판세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사전에 그런 걸 막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일으킬 수 있는 대형 도발은 뭐냐? 그거야 제7차 핵실험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도발을 했는데 그거는 대형 도발 취급도 못 받았으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전날인 11월 7일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위험성이 아주 큰 기간이다. 이것이 지난달도 제법 한참 전부터 계속 그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결단만 하면 바로 핵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국정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선거도 있고,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게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 국민을 위하여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그 방향이 지금 아주 크게 바뀌고 있다. 이제 그것은 또 별도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이거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현재 가장 대놓고 하는 그 대북 그 핵 억지, 핵 문제를 풀겠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외교적 수단으로, 그리고 대화로 하겠다 이러고 있죠. 그게 지금 권영세 장관도 그렇고 태영호 의원도 바로 그런 측입니다.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완전히 똑같이 같은 길을 간다고 보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북한의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그리고 대화로 푼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에게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돼도 또 미국에게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가 돼도 그래야 한다 하는 쪽은 바로 북한과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이 그러한 그 노선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걸 주장했던 것은 북한과 중국이다. 그런데 이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이야기는 대화를 하든 압박을 하든 어쨌든 외교적 수단을 가지고 핵 보유국이 스스로 핵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 역사상 사례가 없다. 그래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고 언제든지 핵을 우리에게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또 미국도 똑같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전략자산 전개라든지 이런 거를 다 재검토하라. 그런 거 하지 마라. 전술핵 재배치 이런 새로운 대안을 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할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핵 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여기에서 운명이 이 세계 역사상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를 했다. 뭐 그런 점에서 좀 두드러진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제는 미국의 이익조차 대한민국의 이익과 충돌할 때는 그걸 또 후순위로 미뤄야 하겠다는 뜻이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류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소위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국민들조차 연이어서 벌써 장기간 이렇게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핵공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소위 골수 친북,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양보하겠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전술핵 재배치는 찬성을 합니다. 여기에도 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이런 분위기다 하니까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 혹은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하는 이런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데 대해서 아주 전방위적인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또 이 북핵 문제를 담당했던 백악관 쪽에 있는 그 공무원들도 안 된다 해서 이로울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터 차, 우리는 빅터 차가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처럼 생겼고 한국말을 한국인처럼 잘하고, 그러나 그는 미국인이지요. 이번에 보면 빅터 차가 아주 팔걷고 나서서 전술핵 재배치하면은 너희들 좋을 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는데, 우선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해서 군사적 측면에 부가가치가 없다, 그것 때문에 북한을 대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핵무장하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전술핵 배치라도 하자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술핵 배치하면 한국 정부하고 한국 국민 사이에 심리적인 안심은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좀 위안을 삼는 거기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는 핵무기 숫자가 늘어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이념하고 충돌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발 뺄 거다, 거의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은 그렇게 커지지도 않으면서 미국하고 거리만 소원해져서 한반도 긴장이 더 고조될 거다. 그런 면에서는 이게 비싼 값을 치르는 게 아니냐. 그게 설령 타당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계속 이거를 속으로 되뇌이십시오. 빅터 차는 미국인이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한국이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공격에 더욱 취약하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빅터 차의 주장입니다. 한국은 핵이 없지만 핵 우산이 있다. 핵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미국의 핵 전력이 전적으로 한국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을 한다. 이런 것이죠. 옆에 아주 잘 싸우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가다가 불량배를 만날 일이 있어도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 그런데 그 잘 싸우는 사람이 바다 건너 있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볼 일에 아주 분주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것만 한 것은 세상에 다시 없는 것이죠. 그런데 빅터 차는 한국은 다른 나라인 미국을 믿어라. 왜 믿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는 한국이라면 우리도 필요 없다. 아주 묘한, 무슨 연인에게 자기한테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국방전략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여기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정권이 종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이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최우선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그리고 북한의 공격 자체를 무효화시킬 정도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빅터 차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한 이야기도 그 사람의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 사람은 미국인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기회주의적 침략, 이것이 이제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 북한의 위험성인데 거기에 대응해서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핵을 선제적으로 안 쓰겠다고 한 것과 핵을 선제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등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여러분은 서운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름을 알고 있었던, 그래서 한국 정부와 김정은 정권하고 사이에서 미국은 우리 편에 서 있고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김정은이를 할 수만 있으면 분쇄하려고 한다고 믿었던, 거기에 이름이 나왔던 누구누구들이 사실은 우리 옆에 있지 않다. 그냥 미국인들이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들 뿐입니다. 사실 같이 위험을 같이 감수하고 공격을 같이 막아내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하는 것은 좀 이야기가 아예 다른 것입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군필 대통령 개헌 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일로 이슈가 바뀌고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아래에 있으니까 요즘에 뭐 신나는 일 없지 않습니까? 이거 신나는 일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일이니까 여기에 참가하십시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군대 안 갔는데 이래서 윤석열을 욕하면서 저걸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됐습니다. 군필 대통령 개헌을 해서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되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상관없이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 지키자. 그런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은 이 군필 대통령 개헌 캠페인 펀딩에 꼭 참가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